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적 높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업적 높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직업을 해도 높낮이가 있어요. 어느 분야든 바닥과 위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신입 개발자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중에 시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시니어인데 뭐 그 사람들 총괄한 CTO급 어디 가서든 굉장히 대우받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표까지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생각들,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뽑는 직원이라면 어떤 스타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이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이런 개발자면 내가 같이 일하고 싶다 싶은 개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개발자들이 고연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5천대도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5천대 이상, 5천대 중반 이상도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정말 저조차도 성장이 굉장히 빠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좀 그런데, 이 관점이 사실은 뽑는 사람의 관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관점만 맞춘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성장을 하려면 해야 되는 그 중간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트레이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되느냐가 또 사람마다 또 타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제 개인의 어떤 감각, 내가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되게 이런 면이 되게 좋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이런 센스, 이런 부분들, 노프 팀장이 가진 센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좀 하는 편이라서, 이제 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관점을, 나를 뽑는 사람의 관점을 대충 이해를 해보면 해볼수록 훨씬 취업시장에서 유리해지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경력이 좀 많아지고,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뽑는 위치에, 또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위치에 몇 번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실 팀장급 정도가 되면 자기 팀원들은 자기가 뽑을 권한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술 면접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개발자가 진짜 매력적이구나, 이거를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러니까 구성해온 기술들을 이제 서술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뭐 준비해온 것들, 아무튼 그런 걸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 되게 매력적이고 같이 일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느껴요. 이성도 똑같잖아요.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 느끼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취업 시장에서는 사실은 절대 갑이 되는 거죠. 연애 시장에서 절대 갑이 되는 이런 사람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절대 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갑이 되면은 사실은 회사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주려고 하고 굉장히 잘해주려고 해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내 주변에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고, 본인 주변에 없는 거고, 실제로 천상계에 있는 개발자들은 그런 대우를 매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연애 시장에서도 인기 없는 사람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기 없는 삶만 계속 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싫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인기 없는 남자들의 경우 뭐 십덕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되게 오래 뭐 오덕오덕하고 뭐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꾸밀 줄도 모르고 패션 센스도 없고 뭐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별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만 여성을 보는 거야. 자기에게 굉장히 되게 못되게 대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대시를 해도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더 많고, 내가 돈도 없으면은 더 자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모태솔로로만 계속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이 되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여성이 먼저 다가온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누가 이렇게 대시하고 뭐 이런 게 경험이 많던 그런 남성들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연애 아니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연애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애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이해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되게 좋게 알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남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력자가 되고 심지어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경험까지 가졌는데 외모까지 더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타고난 거 가지고 금수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수저론을 얘기를 하려면 외모를 타고나든 피부를 타고나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도 사실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애초에 뭐 DNA는 뭐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외모 자체도 사실은 그냥 애초에 전 세계 모든 일들이 다 금수저예요. 그래서 모든 걸 금수저로 설명할 수 있고 불공평해요.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소아마비나 뭐 이렇게 좀 장애를 갖고 이제 태어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왜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런 DNA나 이런 부분들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은 불공평하죠. 애초에 불공평한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멘탈을 잡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선까지는 올라가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히아라는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그분한테 5손가락, 10손가락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만큼의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데, 충분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공연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애초에부터 막 엄청나게 부자여서 뭐 정말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애초에 63빌딩이야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그 63빌딩에서 뭐 100층을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뭐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뭐 집도 뭐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경험을 다 해본 입장에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 딱지 뭐 이런 것도 전 10대 시절에 다 경험해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뭐 가지신 재산이 뭐 탐나는 것도 없고 사실 제가 부모님을 지원을 하려면 더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 열심히 살았죠. 사실 열심히 사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해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채굴 했어야 되는데, 한국의 우지한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성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산 엄청나게 오른 거, 뭐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너무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선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것도 좀 열심히 하시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뭐 부자도 많이 만나보게 되고, 뭐 그걸 떠나서 프랜스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40, 50대가 넘으신 분들, 사업으로 계속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막 성공하신 분들 좀 보게 돼요. 자수성가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뭐 100억대 뭐 200억대 뭐 재산을 갖고 있던 이런 되게 조용조용 돈 되게 많이 버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어떤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니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 고객입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프랜스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만나보면 그때 제가 배웠던 건, 제가 가진 게 뭐 없는 상황이었죠. 뭐 해봤자 월급쟁이 뭐 이런 수준의 돈을 벌었을 텐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철학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또 과외를 하러 갔는데 저랑 어떤 생각이 좀 다른 그런 학생도 그렇고, 학생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은 청담동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그 집이. 근데 뭐 좀 다른 룰로 사는 내부 시스템이 완전 다른 뭐 그런 이제 집이 있는데, 뭐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데는 뭐 관리비도 엄청 비싸더라고. 막 가면은 막 경비도 지키고 있고 막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강남에. 근데 그런 집들에서 제가 이제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뭐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겠죠. 그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이면. 그런 분들이 그런 아웃풋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이 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건 이제 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인데, 개발자나 또 이제 어떤 개발을 잘하는 입장, 그리고 개발자의 영역은요, 사실은 어떤 분야든 사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서 그 사람의 가치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그 사람 한 명이 주는 아웃풋이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위치에 올라가면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삶에서 굉장히 좀 더, 그러니까 삶이 그냥 계속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팔자가 타고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계속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보면, 제 생각이지만 이제 패턴 자체가 좀 미련한 일들만 생기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계속 당해요. 뭐 우리 부모님 디스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님 디스 조금만 하자면, 부모님이 이제 건설을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선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A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뭐 철근 쪽 일 하시는데, B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건설에서는 뭐 철근 말고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하니까 여러 이제 작은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회사에서 아주 큰 공사를 큰 걸 가져오면 B라는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협력업체 의뢰를 하면 그 회사에서 또 아주 작은 업체랑 또 협력을 해서 해요. 이거는 비단 이제 개발자들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기업만 생각하는데, 대기업도 협력업체들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낙수효과라는 얘기가 옛날에 왜 나왔어요? 대기업 밑에 연결되어 있는 하청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협력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저도 대기업들이 독과점하는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쳐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대기업들 무조건 쥐어짜기를 해서 하면은 브라질식으로 굉장히 이제 브라질식이나 베네수엘라식으로 정말 그 기업이 탈조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해외 투자가 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경계하셔야 돼요.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건 결국에는 뭐 넥슨처럼 정말 한국에 있다가 정말 이제 해외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굉장히 뚜까 맞고,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팩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작은 하청업체 부모님 이걸 하시는데, 조그매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B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 하는데, 가끔 보면 A는 돈을 되게 잘 줘요. 근데 이 B가 나를 때가 있어. B 이렇게 돈을 줘야 돼. 근데 이 C랑 우리 부모님 C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다양한 이제 이렇게 인부들을 데려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철근 쪽 인부들을 이제 데려다 쓰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뭐 팀도 있어요. 뭐 중국 분들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어요. 각각의 이제 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컨택해서 하는데, 이 B라는 쪽에서 돈을 자꾸 이제 대금직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C인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인부들을 일단 일을 시키지 말고 돈 줄 때까지 뻐겨야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이해심이 많은 건지 미련한 건지, 솔직히 나는 미련함에 한 표를 던지고 싶긴 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B에서 돈을 안 주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은 돈을 어떻게든 빚을 내서든 해가지고, 뭐 사실 뭐 이거 뭐 저희 큰 누나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돈을 좀 여기에 많이 그래도 모아둔 돈을 그래서 좀 많이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도를 내버리고 막 도망친다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 나 초등학생 때. 근데 그러면 또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일이 돈 안 주면 절대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먼저 임금을 안 주면 사실 이 사람들은 노동청에 고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C가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줘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B가 이렇게 먹튀하고 그러면 한 번 당하면은, 한 번까진 당할 수 있지. 사실 사람이 사실 어떻게 매번 완벽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막 억대 부도가 계속 나는 거죠. A라는 가장 큰 건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건설에서 이제 이 일을 받아서 해도 결국에는 C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죠. B가 도망쳐가지고.
많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여러 번 당하시는 걸 내가 보면서, 아, 내가 21살까지 저런 거를 좀 당하셨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집은 어떻게 안 되겠구나 생각을 내가 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아, 이 집에서 내가 강하게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20살 때부터 아무튼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그렇게 막 신경 안 쓰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학생들 뭐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줬을 때 많이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는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과도 이제 매우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나 잘 살고 있나 한 번씩 물어보죠. 그리고 사실 코칭 쪽에서는 제가 항상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풋도 우리 팀노바 수준의 아웃풋은 저는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잘할 수 있는 교육기관, 일반 학원 레벨에서는 사실 비빌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고, 이게 사실 학원 유튜브인데 굳이 이거를 막 열심히 보시는 것도 사실 독특하긴 한데, 뭐 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신 분들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 아니신데도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결국에 보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고연봉이라는 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을 배우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 부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그냥 유추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또는 내가 어떤 활동으로 그거를 만들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이제 그냥 글로만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느낌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래도 그렇게라도 책으로도 읽던, 내가 어떤 영향받고 싶은 사람의 컨텐츠를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느낌을 실제로 느껴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중한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뷰를 보기 전까지는 그 느낌을 모르잖아요. 아파트 1층 사는 사람이 보는 뷰랑 12층 사는 사람이 보는 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1층 있는 사람은 바로 앞만 보지만, 12층에서는 멀리 뒤에 저기서 비가 오는지, 뭐 이렇게 뭐 태풍이 오는지, 뭐 적군이 진군하는지, 저 산 뒤에 무슨 구름이 꼈는지, 뭐 저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 뒤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만큼 삶이 좀 여유가 생겨요. 저도 제가 삶에서 여유가 생겼던 때가, 물론 이제 일적으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할 때는 항상 긴장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게 한 그래도 30대 중반쯤부터 좀 여유가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정말 워커홀릭으로 미친듯이 살았거든요. 근데 20대는 사실 일로만 너무 꽉 채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 당시가 너무 맨날 일만 했고, 일을 땡겨서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덕에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 터지든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뭐 식견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여유가 조금씩 생긴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묻겠죠. 그렇게 살아야만 여유가 생기는 게 세상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적당히 밥만 먹고 살아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크게 내가 지금 가진 재능이 남들이 원하는 재능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치가 쉽게 하락하지 않는 재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재산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한 30대 중반부터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아무래도 왜냐면 그만큼 제가 실력이 더 늘었잖아요. 또 그 7년 동안 팀노바 하면서도 많이 늘었죠. 10년 했던 것보다 7년 동안 치열하게 정말 많은 학생들 위주로만 봤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대기업 연봉 네카르크베 당토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자부심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하는 친구들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많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의 노동의 가치가, 제가 신입 때는 제 노동의 가치는 내가 일주일 하든 이주일 하든 절대 나보다 경력 많으신 분들의 하루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도 버그가 많았던 거지. 근데 지금의 저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예를 들면 이 관점으로 이 친구를 코칭을 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정말 지금 신입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그런 퍼포먼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그래요. 자본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되게 명확해지고, 내가 가진 뭔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접 경험이든 뭐든 하려면 책을 좀 읽어라. 그래서 간접 경험 여기다 써놔야 돼. 간접 경험 책.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거나 그렇게 좀 담고 싶은 사람의 책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시면 관점 자체가 달라지면서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 우리나라의 4%가 억대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죠. 전체 인구 대비. 그리고 한 20% 선인가 20% 정도가 이제 연봉 5천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은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높이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계층마다. 물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보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줄줄줄 읽던 사람과 그냥 띵가띵가 놀던 사람과의 그 정보 격차가 상당히 큰데, 요즘은 사실 내가 궁금하면은 유튜브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도 얼굴에 사마귀가 나가지고 그 사마귀가 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찾아보는데, 비립종과 사마귀의 차 이런 거를 피부과 의사들이 나와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막상 가면은 피부과 의사들 대충대충 설명해주나 원래. 1분 1초가 멀다고. 근데 되게 그것도 안타까운 게, 그러긴 해. 같은 환자가 10명 오면 하루에 10번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 피부과 의사도. 물론 우리 입장에선 그래도 친절해야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나름도 되게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유튜브로 이제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공부하고 오니까 좀 그러면은 본인들도 좀 편해지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진짜 원래는 비싸게 마주 봐야 되는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전문적인 정보를, 그것도 전문가의 식견으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개 그냥 선생인데 물론 겁나 잘하는 선생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 영향을 받고 무언가 이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진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물론 이제 저도 뭐 안타깝죠.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돼가지고 뭐 정말 물가가 계속 오르고 바이든 지지율은 떡락한다 그러던데 뭐 44%라 그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가진 선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뭔가 바쁘게 살잖아요. 그럼 몸이 그걸 기억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쁘고 찰지게 한번 살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체력도 꾸준히 길러야 되고 미래 준비를 하잖아. 평생 노후만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해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를 좀 가꾸고 좀 건강 관리도 하고 뭐 자기 능력 관리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길 정도로 나름대로 계층에서 좀 올라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찐따도 있고 일진도 있고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애들도 있고 저기 전교 1등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층들이 인정하고 그런 계층에서 나는 어떤 계층으로 갈 것인가 라는 거를 빠르게 습득하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굉장히 그 관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고, 제가 정말 많이 자수성가했던 부자들, 그리고 이제 책으로 배웠던 것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래도 많이 참 마주치기 쉬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재밌고 뭐 이런 컨텐츠들도 되게 많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게임을 잘 안 하게 됐어요. 물론 게임 진짜 재밌고 그 하는 사람들도 뭐 적당히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고, 저도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공학과를 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게임을 좀 안 하게 된 게 개인적인 이유지만, 이제 이 게임을 하게 됐을 때 다른 못하는 생산적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요즘 게임들은 워낙에 좀 반복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그냥 미션에 따라서 그냥 눌러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 게임 때는 이 사람의 실력 있고, 스타크래프트나 롤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진 실력이나 피지컬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이제 성장하는 이런 게임도 되게 많고, 그런 스마트폰 게임은 그런 게임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롤 같은 경우는 이제 못하면은 너무 갈궈서 상처받아서 나쁜 놈 새끼들. 다들 게임만 하고 사는 건 아닌데, 게임에서 너무 사람을 깔아뭉개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감정상해서. 왜 사실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더 쌓이잖아요. 막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내가 취미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감정으로 이렇게 상해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단순한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끔 그럴 때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이제 뭔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내가 이제 현실에서 그거를 바꾸고 체험하면 할수록 더 좀 현실에 더 충실해지고, 그 현실에서 좀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이라는 게 일로만 꽉 채워진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라는 가치 내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내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좋은 이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런 이제 재미는 사실은 상위 클래스에서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오은영 박사님 그 컨텐츠를 좀 잘 보는데,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에 대해 논쟁이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 VVIP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뭐 자기 돈 자기 벌어 쓰는데 뭐가 문제지 싶긴 한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욕할 때 오은영 박사 그런 커리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연세대학교 뭐 의과대학도 나고 박사까지 따고 뭐 엄청나게 커리어도 쌓였고, 그러니까 상담료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그 상담하고 싶다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으니까. 자본주의가 이래요. 그러면은 뭐 동대문 10,000원짜리 가방이랑 에르메스 1,000,000원짜리 가방은 말이 되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자본주의에서 얘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이 달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연봉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저게 되지? 신입개발자가 어떻게 4,500 받아? 팀너가 어떻게 이제 6,000까지 오퍼를 받아?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해? 어떻게 평범한 친구들 저게 가능하지? 하는데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 적인 일을 해내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좀 더 절 신뢰하니까 더 좋은 결과 나오는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